네모 반듯한 땅이기 때문에 도면 그리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평이라고 보겠습니다. 100평인데 부산시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도 원리는 비슷해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면 용적률이 1000%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100평에 용적률 1000%를 곱해서 총 건물을 1000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외 면적 제외하고서. 그래서 이제 1000평은 우리가 25평, 국민주택 규모 25평 곱하기 40세대가 나온다. 1000평은 이제 25 곱하기 40세대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10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 분양가는 얼마냐? 주변의 시세를 보니까 평당 800만원, 25평 평당 800해서 2억원 정도 하더라. 뭐 소형 빌라, 소형 아파트가. 그러면 요때 건축업자 기준으로는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분양가랑 건축비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계산을 해보니 총 이제 1000평이고 평당 800만원이었기 때문에 총 분양 가격은 80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00평 곱하기 건축비는 400만원, 그래서 총 건축비는 40억이 나오고요. 그럼 토지 매입은 얼마까지 해도 되느냐? 분양 가격 나누기 1.2 빼기 건축비, 그래서 80억 나누기 1.2 수익률을 빼주고 건축비를 빼주면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26억 6천만원, 100평이었기 때문에 평당 266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 땅값이 평당 얼마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이제 개발업자는 어떻게 이 땅에 건물을 얼마만큼 지을 수가 있고 이거를 분양했을 때 분양 가격이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내 수익금, 건축비를 빼주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 당연히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비싸도 사업성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땅이라도 모양이 못생겼거나 용적률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값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 우리처럼 평당 얼마, 평당 얼마, 이거는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부산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제 평당 800만원 하던 소형 빌라, 소형 아파트 가격이 10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공식으로 분양가는 이제 100억 원이 됐어요. 80억이 아니라 1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40억 원. 그러면 이제 100억 나누기 1.2 빼기 건축비. 그러면 평당 1330만원. 토지 매입비가 43억 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건물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수익률, 같은 이제 마진이 남는다고, 20% 마진이 남는다고 봤을 때. 그래서 뭐다? 주택 가격이 25% 상승하면 땅값은 62.7%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토지가격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용적률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땅이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얼만큼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좋은 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